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할 주제는 삼중적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삼중적분 정의까지 했는데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삼중적분이 뭐였냐면 리만섬, 리미트 그러니까 리만섬이 뭐죠? 리만섬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yk, zk, 델타 vk 이게 이제 델타 xk, 델타 yk, 델타 zk였고요. 만약 놀머 p가 0으로 갈 때 이 값이 xk, yk, zk 값과 델타 vk 값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게 수렴하면 그 값을 우리가 삼중적분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영역 아래에서 정의된 f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쓰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몇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실은 일단 f가 연속이면은 항상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if f is continuous over a region D 이제 continuous 하면은 이제 항상 적분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연속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 D라는 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연속일 필요 없고 약간 그 몇 개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영역 D가 이렇게 생겼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점에서는 또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한계의 어떤 뭐랄까요 선분, 뭐 선분, 곡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속일 필요가 없긴 하고요. 근데 D가 또 너무 이상하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D가 너무 이상하게 생기면 안 돼가지고 뭐 되게 이상한 도형이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유리수점들의 집합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reasonably smooth boundaries 우리가 뭐 엄밀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경계가 reasonably smooth 그러니까 합리적일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스무스하게 생긴 것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도형들 여러분이 뭐 그릴 수 있는 뭐 이런 도형들 물론 입체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런 도형들에 대해서만 이제 삼중적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역이 그냥 되게 좋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f는 이제 인테그러블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 여러분이 보시는 상황에서는 그냥 연속 함수고 영역도 좋은 거니까 그냥 되겠거니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volume of f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closed bounded region D in space. D에서의 volum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더블 인테그랄의 d dv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v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뭐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the area of our plane 이게 뭐였냐면 더블 인테그랄의 RDA였죠. 이중적분 시간에 배웠죠. 이거랑 이제 되게 닮은 건데요. 왜 그러나요? 라고 물으시면은 뭐 정의를 보시면 명확하죠. 정의를 보시면 지금 이게 피적분함수가 없다는 건 지금 1이 생략된 거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F가 1인 상황인데요. F가 1인 상황에서는 부피의 합을 리미트 취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전체 부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명확하고요. 이렇게 정의하는 게 상당히 올바르겠죠.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기하학적인 의미가 아예 없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이것도 기하학적 의미가 없다고 하긴 좀 그래요. 4차원 부피라는 기하학적 의미가 있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삼중적분도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뭐 기존에 뭐 배우셨던 부피하고 일치합니다. 뭐 X축 위에 뭐 이렇게 도형이 있었을 때 단면의 넓이를 적분을 하면 뭐 A부터 B까지 X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A부터 이 B까지 SX DX가 부피잖아요. 그죠? 그거랑 이제 일치하는 그 정의고요. 증명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뭐 귀찮으니까 굳이 하지 않고요.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정의겠죠?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같은 거는 좀 안 될 수도 있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모든 이제 예, 부피 모든 이제 공간상의 영역 D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좀 더 좋은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또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서 사실은 좀 더 깊게 배우려면은 여러분이 해석학에서 칙도론이라는 걸 좀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좋아요. 이제 이 정도의 일단 이론이 있고요.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 물을 수 있죠. 후빈위 정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후빈위 정리가 있고요. 뭐 굳이 스테이트를 하진 않고요. 그냥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좀 가장 쉬운 직육면체에서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x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하고 y는 c에서부터 d까지 변하고요. z는 e에서부터 f까지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이 직육면체 d에서 f를 적분하는 것은 x는 a에서부터 b까지 변하고 y는 c에서부터 d까지 변하고 z는 e에서부터 f까지 변할 때 fx, y, z의 순서 맞춰야죠. 이건 z에 대응되는 거고 얘는 y에 대응되는 거고요. 얘는 x에 대응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고요. 얘를 a부터 b까지, 얘를 e부터 f까지, 얘를 c부터 d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지금 자리를 바꿨는데요.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적분 변수도 자리를 바꾸셔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후니 정리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이 형태를 알면 이제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이따 예시를 보면서 그냥 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리마크는 지금 다 이중적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verage value of f라는 것도 똑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f의 평균값, 우리 이중적분에서는 average value of f가 어떻게 정의됐죠? area of f분의 1에 더블 인테그랄에 뭐 r에 f dA 이렇게 정의됐죠? 이게 이제 플레인에서의 얘기고요. 뭐 공간, 다시 말하면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그죠? 이제 area of f가 아니라 r. 죄송해요. f는 r에서 정의됐습니다. f는 r에서 정의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써지고 공간에서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그죠? volume of r분의 이렇게 가면 되겠죠. volume of r. f가 r에서 정의됐다고 하면 volume of r분의 1에 더블 트리플 인테그랄의 r, f, dv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그냥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부피로 나눠줘야 된다 이거고 기존에 배웠던 정의랑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중적분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실 뭐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삼중적분도 이렇게 똑같으니까 사실 사중적분도 뭐 정의를 한다면 똑같을 거고 오중적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중적분을 그러니까 삼중적분이라 해서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성질들도 뭐 여러분이 아는 성질들이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뭐 몇 개 적어보면 트리플 인테그랄의 f 플러스 마이너스 g의 r에 대해서 dA, dv, dv 이렇게 적으면은 이건 뭐 쪼개 쓸 수 있겠고요. 각각이 적분 가능하다는 가정이 있었을 때 그리고 뭐 상수도 꺼낼 수 있죠. 상수배 꺼낼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 뭐 다 이중적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지금 쓰고 있어요. 몇 개가 또 뭐가 있었죠? 잠시만요. 그때 어떤 거를 제가 했었냐면
지금 XYZ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fxyz라고 이제 써줘도 되고요. 뭐 귀찮으니까 안 썼는데 뭐 쓰고 싶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지금 f라고 쓰면요, fxy고요. 이거는 이 f는 이제 fxyz죠. 네. 3중적분에서는 변수가 생긴 거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중적분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f가 영역 R에서 0 이상이면 그러면은 더블 인테그랄 R에 대해서 FDV는 0 이상, 트리플 인테그랄. 그리고 뭐 F가 G 이상이면 그러면은 트리플 인테그랄의 R의 FDV는 트리플 인테그랄의 R의 GDV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만약에 R이라는 영역이 R1 유니온 R2로 써지는데, 합집합으로 써지는데, 근데 이제 막 겹치지 않아요. non-overlapping. 근데 겹치는 게 뭐 사실은 almost하게 안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뭐 평면에서도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둘이 그냥 거의 안 겹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직선에서 만나는 건 부피의 그 넓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간 위에 이렇게 도형, 입체 도형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갠다고 했을 때, 바게트를 반절로 이렇게 쪼갰을 때 여거하고 물론 평면에서 만나긴 하지만 그 평면이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부피 요소 dv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non-overlapping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튼 결론적으로는 트리플 인테그랄 R의 FDV를 뭐로 계산할 수 있냐? R1에서 한 거랑 R2에서 한 거랑 더한 걸로 계산할 수 있다. 당연해 보이나요? 뭐 증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적분단원이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사실 이제 다변수 해석 각 시간에 하세요. 적분 이론이 좀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지난 시간에도 약간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금 뭐 평균값 뭐 이런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말고도 우리 교재에 있는 게 뭐 질량, 그다음에 first moment, 그다음에 moment of inertia, 이게 second moment고요. 그다음에 joint PDF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조인트 PDF는 확률과 통계를 제가 나중에 그 강의를 찍으면 그때 할 거고요. 이거는 딱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강의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물리에선 중요합니다. 물리에선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센터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센터 그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유제 2-1번에서 이제 센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센터 정도만 얘기를 할 거고 나머지는 얘기 안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재 문제에서도 매스, 퍼스트 모멘트 뭐 이런 게 좀 문제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풀고 싶으시면 좀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튼 안 할 거다. 뭐 이 얘기를 장황하게 했고요. 자, 문제 몇 개 풀어보죠.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중심이 원점인 9를 S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9가 있고요. 반지름 길이는 5고요. 평면 Z는 3 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S 안에 있는 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을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한 이 영역을 D라고 하자 그랬네요. 그랬을 때 D에서 연속인 함수 라지 fxy z에 대해서 이제 트리플 인테그랄의 D의 fxy z dv를 반복적분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럼 영역 D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이중적분하고 다르게 좀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에서는 어떻게 했죠? 평면에서는 제가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일단은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 관찰하고 고정된 x에 대해서 그 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 관찰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돼요. 이게 3개짜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XYZ를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항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XY만 일단 보세요. XY만. XY를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형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XY 평면 위로 이 도형을 정사형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 도형을 관찰을 하시고 그랬을 때 이 X 그러니까 X랑 Y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제가 고정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 관찰할 건데 그럼 정상을 시켰을 때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Z는 3하고 누구하고 만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은 25하고 만나죠. 반지름 길이가 2고 중심이 원점이니까. 여기다 Z는 3을 넣으면은 결국에는 이 도형이 뭐가 되죠?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죠. 그러니까 정사형을 시킬 때 이 파란색 도형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가죠? 그러니까 Z는 3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냥 이 파란색 도형을 제가 평면 위로 옮기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거든요. 그럼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변하죠. 고정된 x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의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부터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까지 변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x랑 y의 범위는 찾았어요.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 z의 범위만 찾으면 되거든요. z의 범위는 어떻게 찾냐? 이게 우리 이제 평면에서는 x를 고정시켰죠. 그러면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x랑 y를 고정시킵니다. x랑 y를. 그러니까 이 파란색 위에 점 x랑 y를 고정시켰을 때 이렇게 z축과 평행하게 직선을 그려요. 그랬을 때 z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제일 아래 있는 게 뭐죠? z는 3이 제일 아래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죠? 구면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5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작성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변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부터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까지 변하고요. z는 3부터 루트 25 빼기 x 제곱 빼기 y 제곱까지 변하는 거죠. 함수 fx, y, z를 적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dx, dy, dz를 적으면 되는데 이 친구는 z에 대응됐고요. 이 친구는 y에 대응됐고 이 친구는 x의 범위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해진 거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또 헷갈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익숙해요. 처음에 하면 되게 안 익숙한데요.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할만해 보입니다. 할만해져요. 알겠죠? 좋습니다. 네, 몇 개 더 해볼게요. 유제 1-1번입니다. 자, 꼭지점을 0, 0, 1, 1, 0, 0, 1, 0, 0,1,1로 가는 3연체 내부를 생각한대요. 지금 0, 0, 0이 있고요. 1, 1,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0, 1, 0 이게 이게 아니라 여기가 0, 그러니까 지금 뭔지 알죠? 이렇게 여기 1, 1이고요. 그 다음에 0, 1, 0이면은 여기죠? 여기가 0, 1, 0이죠. 이렇게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Z축이죠. 그리고 이제 0, 1, 1은 뭐죠? 0, 1, 1은 Y가 1이고 Z가 1인 거니까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적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연체가 생기는데요. 이 3연체의 내부를 D라고 하자 얘기했어요. D. 색칠을 해볼까요? 이렇게 색칠한 이 도형을 D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트리플 인테그랄의 d 라지 fx y z dv를 이제 구할 건데 여기서 dz, dy, dx의 순서를 갖도록 하래요. dz, dy, dx의 순서를 갖도록 해라. 그럼 여러분이 적분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얘가 z에 대응되는 거고 얘가 y에 대응되는 거고 얘가 x에 대응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x를 처음에 고정하고 그 다음엔 y를 고정하고 그러니까 x를 고정했을 때 y의 범위를 찾고 그 다음에
xy를 고정했을 때 z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z를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결국에는 xy 평면 위로 이 도형을 정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사형 시켰을 때 도형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지금 이 아래쪽 삼각형이 되겠죠? 안 보이나요? 파란색으로 하면 이 아래쪽 삼각형, 이 삼각형, 그죠? 이 삼각형이 바로 어, xy 평면 위로 정사형을 시켰을 때 도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여기 x축, y축 있었을 때 뭐 이쪽으로 회전한다고, 그러니까 뭔지 알죠? 이 xy 평면을 이렇게 90도 회전, 180도, 90도 회전해 보세요. 그죠? 90도 회전하면 어떻게 되죠? 어,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있고 하니까 이도형이죠, 이도형. 이도형이 이제 이거를 이 도형을 xy 평면 위로 정사형시킨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나요? 자, 이 친구 1이니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0부터 1까지 변하죠. x는 0부터 1까지. 그리고 y는 고정된 x에 대해서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니까요. x부터 1까지 변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z의 범위를 찾으면 끝인데 z의 범위 어떻게 찾죠? xy를 고정시켰을 때 z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xy 뭐 이렇게 지금 파랑색 색칠한 이 도형 위에 이 그 색칠한 이 삼각형 위에 전 빨강색 점을 잡아요. 그랬을 때 z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제일 아래 있는 게 뭐죠? 그 파란색 삼각형이니까 파란 삼각형은 z는 0이잖아요. 0이 z는 0인 친구들이잖아요. xy 평면이니까. 그러니까 0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점을 x랑 y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각형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세 점을 지나는 도형은 평면이죠. 평면으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평면 위에 삼각형이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도형 위에 있는 z랑 x랑 y 사이의 관계식은 그 평면의 방정식을 통해 찾을 수 있고요. 평면의 방정식인데 지금 0,0,0을 지나고 0, 몇 코마 몇이에요? 1,1,0이죠. 1,1,0이고 여기는 0,1,1이죠.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면의 방정식을 찾아야 됩니다. 평면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d 형태로 주어진다 배웠죠. 자, 0,0,0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d는 0이고요. 그리고 1,1,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0, 0,1,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b 더하기 c는 0 나오죠.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b고 c는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by 플러스 마이너스 bz는 0 이렇게 돼서 b 약분하면은 x 빼기 y 플러스 z는 0 나오죠. 따라서 이 초록색 도형의 방정식은 x 빼기 y 플러스 z는 0입니다. 맞죠? 이 초록색 평면의 방정식은 x 빼기 y 플러스 z는 0이에요. 따라서 z 좌표는 y 빼기 x로 표현이 된다 이 얘기니까 결국에는 이 보라색 점의 z 좌표는 y 빼기 x라고요. 그러니까 0부터 y 빼기 x까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제 적어보면은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y의 범위는 x부터 1까지, z의 범위는 0부터 y 빼기 x까지 라지 f x y z의 dz, dy, dx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도 똑같은데요. 트리플 인테그랄 d의 fx, y, z, dv를 할 건데 이번에는 적분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dy, dz, dx로 한대요. 그럼 이 친구가 y에 대응되는 거고 이 친구가 z에 대응되는 거고 이 친구가 x에 대응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번에 x를 고정시키는 건 똑같은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은 x로 출발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이상하네요. 처음엔 x에서 출발하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엔 z 해야 되고 그 다음엔 y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평면으로 정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죠? xz 평면으로 정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좀 다시 보시면 이 도형을 xz 평면으로 정사형시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도형이 되죠. 이 도형 이렇게 이 삼각형이 되죠. 이 삼각형 보면은 지금 이 도형하고 지금 이 도형이 똑같죠.
이 친구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똑같은 삼각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뭐랄까요? 삼각기둥 안에 지금 이 삼각뿔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정사형 시켰을 때 그대로 이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XZ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지금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이 범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좀 바로 해볼게요. 자,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죠? 0부터 1까지 변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고정된 X에 대해서 Z는 0부터 1 빼기 X까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나요? Y. XZ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XZ를. 그럼 XZ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이 보라색 삼각형 위에 점 XZ, X, Z를 고정시켰을 때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관찰해보면 제일 먼저 이 입체 도형에 언제 도달하죠? 그죠? 이 면하고 만날 때 도달하죠. 이 면하고 만날 때 제일 처음으로 입체 도형과 만나고요. 그리고 제일 언제 이제 이 도형을 빠져나오냐면 이 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좀 색칠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지금 주황색으로 색칠한 것에서 처음 이렇게 지나고 처음 뚫고요. 언제 나오냐면 이 초록색으로 색칠했을 때 이렇게 삐져 나오는 거죠. 다시 제가 색칠을 잘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평면을 지났을 때 처음 뚫는 거고요. 언제 나오냐면 이 빨강색 면을 지났을 때 처음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레이저를 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Y는 이 평면을 지났을 때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평면을 지났을 때보다는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 평면하고 빨간색 평면의 식을 찾아야 되는데 초록색 평면은 아까 했죠. 아까 뭐였냐면 x 빼기 y 플러스 z는 0이었죠. 그죠? 난 빨간색 평면을 찾아야 되는데 빨간색 평면은 쉽죠. y가 그냥 1인 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1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y는 그죠? x 플러스 z부터 1까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끝났죠? 이제 적기만 하면 됩니다. x는 0부터 1까지, z는 0부터 1 빼기 x까지.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z부터 1까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게 이제 2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은 뭐냐면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fxyz가 1일 때 얘를 비교를 할 거예요. 자, fxyz가 1이라는 거는 사실 뭐냐면 입체 도형의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피적분함수가 1인 경우는 그냥 부피, D의 부피를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계산 결과가 입체 도형의 부피로서 둘 다 같아야 될 겁니다. 같다는 게 사실 후비니 정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게 항상 같아진다. 이게 이제 후비니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수하게 이제 하나의 예시에 대해서 지금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저 0부터 1까지, x부터 1까지 그리고 0부터 y 빼기 x까지 dz, dy, dx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dz,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하면 좀 그렇고 가운데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을 적분하면 z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z니까 z는 y 빼기 x를 대입해서 0 대입한 걸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y 빼기 x겠죠? 피적분함수가 y 빼기 x 이렇게 써지고요. 얘를 y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자, y에 대해 적분한다 할 때는 x는 상수 취급하는 거죠. 2분의 1 y제곱 빼기 xi 이렇게 되고요. 1 대입한 것에서 x 대입한 거 빼면 되고요. 자, 1을 넣어볼까요? 2분의 1 빼기 x제곱 y에다가 넣는 겁니다. 지금 y는 1, y는 x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곱하기 1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럼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2분의 1에 x-1의 제곱의 dx니까 6분의 1의 x-1의 세제곱으로 적분이 되죠.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6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길게 썼는데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얘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f가 1인 경우고요. 얘를 적분을 하는 거죠. 얘를 한번 적분을 해봅시다.
자, 안쪽부터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1을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그죠? y 한 다음에 y는 1에서 y는 x 플러스 z 대입한 거 빼면 되죠. 그래서 1 빼기 x 빼기 z가 피적분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z에 대해 적분해주면 z 빼기 xz 빼기 2분의 1 z 제곱이죠. z1-x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고 dx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 빼기 x를 넣어주면 1 빼기 x 마이너스 x 곱하기 1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그 1 빼기 x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1 빼기 x로 인수분해하면 1 빼기 x 1 빼기 x니까 1 빼기 x의 제곱이죠. 그럼 빼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분의 1 뭐야 1 빼기 x의 제곱 dx니까 아까랑 똑같이 6분의 1 나오죠. 그럼 같은 결과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삼각뿔의 부피 구할 수 있죠. 삼각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나요? 밑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3분의 1 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넓이 부피 공식하고 완전히 맞아 떨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유제 1-1번 통해서 이제 삼중적분 조금 연습해봤고요. 예, 조금 더 이제 계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제 1-2번입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u 플러스 v 플러스 w의 du, dv, dw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해볼게요. 안쪽부터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얘를 u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vw는 상수 취급하고, 그죠?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죠. sin u 플러스 v 플러스 w로 u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이게 상수예요, 상수. u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sin u 플러스 v 플러스 w가 되고, 여기다가 u 대신에 파이 대입한 것에서 u 대신에 0 대입한 걸 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u 대신에 파이 넣어주시면 sin 파이 플러스 v 플러스 w 그죠? 그리고 여기서 sin v 플러스 w를 빼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 파이 더한 거는 sin 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친구가 sin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죠? 마이너스 sin 알파죠. 그죠? 뭐 뭔지 알죠? 그 삼각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랑 부호 반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sin v 플러스 w로 나오겠죠. 피적분함수가. 그죠?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얘를 v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0부터 파이까지 하시고 w 상수 취급하고 적분해 주시면 그렇죠. 2 코사인 v 플러스 w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v에다가 파이 넣은 거에서 v에다가 0 넣은 거 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자, v에다 파이 넣으면 이제 2 코사인에 파이 플러스 w 마이너스 2 코사인 w dw가 되는데 코사인 파이 플러스 w는 마이너스 코사인 w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4 코사인 w고요. 그럼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w 적분하면은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4 사인 w에다가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죠. 마이너스 8 아니지 0 나오네요. 0 나온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루트 2까지 인테그랄 0부터 3y까지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3y제곱부터 8-x제곱 마이너스 y제곱까지 dz dx dy를 구해라. 해보겠습니다. 자, 0부터 루트 2까지 0부터 3y까지 자, 요거는 적분하면은 8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에서 아까랑 똑같죠? x제곱 플러스 3y제곱 뺀 거. 왜냐면 z 1을 적분하면 z니까 예, 8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3y제곱 대입한 걸 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dx dy 하시면 되고 뭐 이거는 이제 많이 했던 거죠. 0부터 루트 2까지 자, 이 친구는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8 빼기 2x 제곱 빼기 4y 제곱 이렇게 정리되죠. 자, 그럼 0부터 루트 2까지 지금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8 빼기 3분의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8x
4y제곱 x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 3y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는 거고요. 3y를 넣어주시면 24y고요. 여기 넣어주면은 9y의 세제곱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18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27이니까 9, 28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3y를 넣어주면 12y의 세제곱이죠. 좋아요. 계산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0부터 루트 2까지 24y 마이너스 30y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0부터 루트 2까지 적분을 해주면 12y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의 y의 4제곱, 루트 2 대입한 것에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고요. 24 앞에 있는 거 24,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되죠? 30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3번 볼까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2y부터 2까지 2루트 z분의 4 코사인 x의 제곱 dx를 구해라 되어 있습니다. dx, dy, dx를 구해라. 앞에서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앞에서부터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되죠. 이게 x에 대해서 적분이 안 되죠. 이게 x에 대해서 적분이 안 됩니다. 코사인 x고 이게 대표적으로 적분이 안 되는 함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분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적분 순서를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x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딴 거부터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분 순서를 바꾸는 푸비니 정리를 적용을 하려면 이쪽 안에 있는 영역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려볼까요? z는 0에서부터 4까지 변하고, y는 0에서부터 1까지 변하고, x는 2y부터 2까지 지금 변하는 상황이죠. 그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그려졌다는 건 지금 yz 평면으로 정사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체 도형이. 그러니까 yz 평면이라고 하면 이게 yz 평면이잖아요. 여기서 z는 0부터 4까지, y는 0부터 1까지라면 지금 이 직사각형으로 정사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x는 2y부터 2까지 변한대요. 그럼 x는 2y하고 x는 2를 그려야 돼요. 그죠? x는 2y라고 하는 거는 z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x는 2y라고 하는 직선을 먼저 그리고, 그러면은 y는 2분의 1x니까 이렇게 생긴 도형이죠. 이 직선인데 지금 z는 없으니까, 이 식 안에 z가 없으니까 z는 아무거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z 값이 아무거나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평면이 생기는 거죠. 평면이 됐어요. 이런 y는 2분의 1x를 포함하는, z축도 포함하는 평면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x는 2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x는 2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뭐 이런 또 평면이 있겠죠. 그죠? 참 뭔가 너무 그림을 못 그린 것 같은데, 이걸 포함하는 이런 평면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렇게 또 평면이 있겠죠. 그죠? 이 평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지금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이 레이저를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를 딱 여기서 이렇게 딱 통과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레이저가 그려진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지금 입체 도형이 얘를 yz 평면으로 내렸을 때 지금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0부터 1까지 범위밖에 안 그려진다며.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서 레이저를 막 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레이저를 막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막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쏘고 있었는데 x는 2y에서 처음 이게 만나고 그 다음에 2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인지 아시겠어요? 이 삼각기둥이란 얘기죠. 이 삼각기둥. 그래야 이 삼각기둥들이 이 레이저가 이제 2y에서 딱 출발해서 2에서 끝나는, 2y에서 딱 뚫고 지나가서 2에서 나오는 그런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x 먼저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x 먼저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y 먼저 하면은 먼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y 먼저, 그러니까 지금 yz 먼저 하지 말고 뭐 이렇게 xy 평면 위로 한 거부터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죠. 그러니까 xy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yz 평면 위로 정사형 하지 말고 xy 평면 위로 정사형 하자는 얘기예요. xy 평면 위로 정사형 했을 때 뭐 x 먼저 할 수도 있고 y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사실은 여러분 이거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뭐 이중적분에선 두 가지였지만 여기서는 여섯 가지나 있겠죠. 근데 x 먼저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x를 나중에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yz 평면으로 정사형시키는 건 실패합니다. 왜냐면 이 p적분 함수가 x에 대해서 적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x, y 평면으로 하든 x, z 평면으로 하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xy 평면 위로 정사형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나요? x는 0에서부터 지금 이게 지금 2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y x는 2니까 x는 2에서 끝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x는 0에서부터 2까지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지금 x는 2y였죠. 그러니까 고정된 x에 대해서 y는 0에서부터 2분의 1x까지 변할 수 있죠. 그리고 z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나요? 그죠? 고정된 x, y라는 지금 xy 평면으로 정상시켰으니까 지금 이 초록색을 보셔야 돼요. 이 초록색 도형에서 레이저가 z축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z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0에서부터 몇 가지 변할 수 있는 거죠? 4까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적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0부터 2까지, 0부터 2분의 1x까지, 0부터 4까지 하시고 그다음 p적분 함수는 2루트 z분의 4 코사인 x제곱에 dz 이게 dz니까 그 다음 dy 그 다음 dx 이렇게 되죠. 그럼 실제로 이제 어렵지 않은 게 자, 지금 4 코사인 x제곱은 상수 취급이죠. z에 대해서. 그러니까 꺼내 주시고 결국엔 2루트 z분의 1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적분하면 루트 z죠. 여기서 4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2입니다. 2. 그래서 적분이 일단은 됐죠. 그 말은 적분 변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좀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 dy dx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좀 운이 좋게도 이게 y에 대해서 적분이 가능했죠. 만약 x 먼저 나왔으면 이게 좀 힘들었을 텐데 지금 좀 편하게 됐어요. 만약에 x 먼저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면 여기서 포비니 정리를 또 적용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뭐 굳이 적용할 거 없이 바로 잘 나왔어요. 자, 0부터 2까지 y에 대해서 이 친구를 적분하면은 그냥 뭐 상수 함수니까 얘 곱하기 구간 길이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8 코사인 x의 제곱에 2분의 1x 곱하는 거니까 이게 4x 앞으로 튀어나오겠네요.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2sin x의 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좀 복잡하네요. 2sin 4 이렇게 됩니다. 사실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변수는 아니잖아요. 이게 상수잖아요. 이게 전부 변수는 아니죠. 여기도 만약에 x, y에 대한 식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z에 대한 식이고 여기가 yz에 대한 식이다. 그러면은 이제 못 쓰는 방법인데 지금같이 약간 이렇게 상수들이 많으면 어떤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냐면 얘는 가만히 냅두고 얘랑 얘만 자리 바꾸는 걸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이중적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쪽 안에 있는 걸. 이 초록색 안에 있는 걸 이중적분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이중적분해서 우리가 그 했듯이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같은 결과죠.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얻은 거나 여기서 이렇게 얻은 거나 여기서 그냥 바꿔가지고 dy, dx, dz 이렇게 바꾸는 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dy 같은 결과는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같은 결과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시도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그림을 좀 덜 그려도 되니까 입체 도형은 아니니까요. 입체 도형은 아니니까 조금 덜 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냥 x랑 y의 순서만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이게 곱함수기 때문에 z 따로 dy dx 따로 움직여서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요. 4번 문제를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x제곱부터 1까지
12xz 2의 zy 제곱의 dy dx d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림 그려서 할 수도 있는데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쪽 안에 있는 이 적분에 대해서 그냥 얘랑 얘랑만 자리 바꾸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6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거 말고도 5가지 경우가 더 있는 건데 지금은 dx, dy, dz를 해본다는 얘기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딴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왜냐면 지금 y에 대해서 적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y제곱이라는 거 적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y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dy, dz, dx를 하는 건 이제 바보 같은 짓이죠.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dx, dy, dz를 하든 dx, dz, dy를 하든 dz, dy, dx를 하든 dz, dx, dy를 하든 이렇게 4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시도하는 건데요. 근데 가장 이제 편한 거는 이제 이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중적분해서 바꾸는 거니까 뭐 그림을 별로 안 그려도 되니까요.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후비니 정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 뭔가 영상을 다시 찍는 느낌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이건가 이거를 시도하다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시도하다가 계산은 되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계산이 되기는 하나 아마 이게 제일 다른 걸로 해도 계산은 될 수는 있는데 그냥 얘를 자리 바꾸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고요. 여튼 dx, dy로 바꾼다는 얘기는 안쪽에 있는 이중 적분만 보세요. 원래 이제 이 영역을 그림은 그려야 돼요. 지금 x가 0에서부터 1까지, y는 x제곱부터 1까지니까 그림으로 그리면은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잖아요. 이거를 y 먼저 x 다음에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0부터 1까지 변하죠. 그리고 x는 0부터 y 루트, 그러니까 지금 이게 y는 x제곱이니까 x는 루트 y잖아요. 그러니까 x는 0부터 루트 y까지 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안에 있는 이중적분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루트 y까지 12xz의 2의 zy 제곱에 dz 아니죠. dx, dy, dz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하시고 자,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적분할 건데 이거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어렵지 않죠. 어차피 다 상수 제곱이잖아요. 얘네들 다 상수니까 6x의 제곱에 z2의 zy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x 대신에 루트 y 대입한 것에서 x 대신에 0 대입한 거 빼는 거예요. 그죠? dy dz 이렇게 됩니다. 그럼 0부터 1까지 자, 이 친구를 여기다가 x 대신 루트 y 넣으시면은 6yz에 2의 zy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x에다 0 넣으면 0이고요. 그래서 얘를 dy dz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y에 대해서 적분하기가 되게 쉽죠. 0부터 1까지 하시고 얘를 y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얘를 미분하면 2zy니까요. 3 곱하기 2의 zy 제곱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y에다 1 넣은 거에다가 y에다 0 넣은 거 빼시면 됩니다. 자, y에다 1 넣으시면은 그 3, 2의 z제곱이죠. 그래서 0 넣으시면 1이고요. 얘를 적분하면 되고요. 3 하셔야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적분하면은 3, 2의 z제곱 마이너스 3z니까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는데 1 대입하시면 3, 2 빼기 3 0 넣으면 빼기 3인가요? 3 곱하기 2 빼기 6 이렇게 나옵니다. 할만하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다른 순서로 하면은 이제 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좀 잘 찾는 것도 중요한데 여튼 여기선 이렇게 바꾸는 게 제일 편하고요. 안 되면은 또 딴 거를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좋습니다. 5번까지만 해볼게요. 자,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서 r 플러스 1분의 1q dv 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d는 0에서 r은 0에서부터 7까지, q는 0에서부터 2까지, p는 0에서부터 루트 4-q 제곱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 하라는 대로 써볼까요? 0부터 7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루트 4-q 제곱까지 r 플러스 1분의 q에 dp, dq, dr 이렇게 되겠죠? 이걸 해볼게요.
자, 0부터 7까지, 0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p에 대한 상수니까 r 플러스 1분의 q에 루트 4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dq/dr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제 q와 r에 대해 접근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다 상수고 이게 q와 q에 대한 함수, r에 대한 함수의 곱셈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형태죠. 각각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0부터 7까지 r 플러스 1분의 1 dr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q 루트 4 빼기 q제곱의 dq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적분하면 ln 절대값 r 플러스 1이니까 7 대입한 것을 0 대입한 거 빼시면 ln 8이죠. 그 다음에 이거랑 곱하는 거예요. 얘랑 뭐랑 곱하냐면 얘를 곱하는 건데 얘는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4 빼기 q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밑끝은 4고요. 윗끝은 2 대입하면 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q dq가 dt니까 q dq는 마이너스 2분의 1 dt 이렇게 되겠죠. 루트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ln 3ln 2 하시고 0부터 4까지 하시고 2분의 1 루트 t dt인데 자, 얘는요 t의 2분의 3승 하시고 3분의 1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4 대입한 것에 0 대입한 거 빼면 되고요. 그럼 넣어주면 4 넣어주면 이제 8이잖아요. 3분의 8이니까 8ln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유제 몇 개만 더 풀어볼게요. 괜히 이거 하나만 한다 그랬네요. 제 유제 1다의 3번 유제 1다의 3번 진짜 유제 1다의 3번까지만 할게요. 자, 0부터 1까지 0부터 4 빼기 a 빼기 x 제곱까지 자, 그 다음에 a부터 4 빼기 x 제곱 빼기 y까지 dz, dy, dx는 15분의 4를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서부터 그냥 하는 대로 해볼게요. 자, 0부터 4 빼기 a 빼기 x 제곱까지 자, 이 친구를 z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빼주시면 4 빼기 x 제곱 빼기 y 빼기 a가 되겠죠. 그죠? dy, dx 이렇게 되고요. 하라는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다 상수고 그러면은 4 빼기 x제곱 빼기 a y 빼기 2분의 1 y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4 빼기 a 빼기 x제곱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죠. 그러면은 4 빼기 a 빼기 x제곱 하면 여기가 4 빼기 a 빼기 x제곱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4 빼기 a 빼기 x제곱의 제곱이니까 피적분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에 4 빼기 a 빼기 x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접근하면 됩니다. 이제 계산이죠 이제.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분의 1 끌어내 볼게요. 2분의 1 끌어내시고요. 안쪽에 있는 거 전개해 보시면 4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빼기 a의 x제곱에 플러스 x 4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를 x에 대해 적분해야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1 하시고 4 빼기 a의 제곱에 끝까지 해볼까요? x 마이너스 3분의 2의 4 빼기 a의 x 해제곱 플러스 5분의 1 x의 5제곱 1 대입한 것에 0 대입한 거 빼면 되고요. 1을 대입하시면 4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4 빼기 a 더하기 5분의 1이죠. 0 대입하면 0이니까요. 날라가고 얘가 얼마야 되냐면 15분의 4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분의 4다. 4 빼기 a 쓰기 귀찮으니까 t로 치환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2분의 1 넘겨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2t 플러스 5분의 1이 지금 15분의 8인 거죠. 그죠? 그러면 t제곱 빼기 3분의 2t는 15분의 5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3t제곱 빼기 2t 빼기 1이 0이니까요. 1, 3, 1, 1 마이너스 붙여주면 t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 말은 4 빼기 a가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a는 3이거나 a는 3분의 13 이렇게 살 수 있겠죠. a에 대한 조건이 뭐 없죠. 딱히 뭐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고 뭐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상관없죠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뭐 이어서 이제 함정적분 연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우리가 극좌표계로의 치환을 하는 게 되게
이중적분에서 도움이 됐었죠. 많은 경우 뭐 원 이런 거를 우리가 원에서 뭐 적분하거나 뭐 그럴 때 극좌표로 치환하면 계산이 좀 편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삼중적분에서 마찬가지로 구에 대해서 뭐 구면에서 적분한다, 구에서 적분한다, 뭐 원기둥에서 접근한다. 그럴 때는 직교 좌표계 말고 다른 좌표계를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에서는 어떤 좌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삼중적분을 이제 다른 좌표계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